안녕하세요. 지우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제가 대학원에서 관상학을 배우고 있는데요. 이 관상에 대한 논문을, 소논문을 한번 써보라는 교수님의 그 말씀이 있으셔서, 이 논문을 참 이 쓰겠다고 하는 그 마음을 가지기가 굉장히 좀 어려웠고 힘들었고 막막했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처음으로 이렇게 이제 좀 글을 만들어서 이렇게 이제 또 논문 형식에 빗대어서 이렇게 좀 글을 완성해 놓고 보니 좀 기록으로, 좀 영상 기록으로 남겨야겠다는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네, 한번 제가 논문에 대해서 쭉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네, 제목: 관상은 과학이다. 네, 관상은 과학이라는 말을 참 많이도 듣고 말하게 된다. 그러나 어떤 때에 그러한 말을 쓰는가에 대해 논하고자 한다. 관상은 과학이라는 얘기는 많은 사람들이 못난 사람을 빗대어 사용하고 있다. 그러나 그 사람에 대한 부정적 정보와 선입견이 사람을 보고 판단하게 되는 기준이 되지 않을까 해서 여러 가지 예를 제시하며 연구해 보고자 하는 것이다. 과학적이라는 말은 신뢰감이 있고 통계와 수치로 정확도가 높다는 표현이기도 하다. 그러나 관상과 과학이 어우러지고 빚어내어 부정적으로 쓰이며 오랜 시간 동안 우리 사회에 화자되는 것은 사람을 보고 판단하는 기준에 집착하고 많은 사람과 인연들을 만나며 살아야 하는 사회성 때문일 것이다. 이러한 현상은 스스로 주체가 되어 관상을 살피고 판단하지 못하는 데 기인하지 않을까 생각된다. 관상은 과학이다 라는 말 속에 부정적인 정보가 있고, 부정적 정보가 우리 사회에 미치는 영향과 선도적 관점으로 재해석하고 밝은 사회로 전환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다. 춘추 시대에 진나라의 고포자경이라는 사람이 공자의 상을 보고 장차 대성인이 될 것을 예언했다는 것이 관상의 시작이다. 남북조 시대에는 남인도에서 달마가 중국으로 들어와 선종을 일으키는 동시에 달마상법을 후세에 전했다. 그 후 송나라 때 마의도사가 남긴 마의상법에서 관상학의 체계가 확립됐다. 달마상법과 마의상법은 관상학의 양대 산맥이다. 관상학은 인간의 얼굴 등 외양을 관찰해 사람의 운명을 판단하고 그 얻어진 결론을 가지고 피흉추길의 방법을 강구하는 학문이다. 유사과학으로 여겨지기도 하지만 현실의 근거를 두고 통계학적 방법에 따르는 등 과학적인 방법으로 판단하기 때문에 옛날부터 전해지는 다른 점술과는 유래가 다르다는 평가도 있다.
사람들은 얼굴의 표정과 미간, 눈썹, 눈, 코, 입, 얼굴 형태를 여러 가지로 나누고 세분화하여 관상학을 발전시켰다. 관상학의 기본은 같은 운명을 타고나도 다른 관상을 가지면 전혀 다른 삶을 산다는 이론이다. 생김새에 기준한 관상 때문에 운명이 완전히 달라진다면 얼굴에만 신경을 쓸 일이지 뭐 하자고 공부는 하고 또 뭐 하자고 사는데 노력을 할까? 관상이란 그 사람의 기운, 즉 에너지를 보는 법이다. 그리고 그것은 그 사람의 뇌를 들여다보는 것이다. 사람에 따라 건강한 뇌가 있고 주눅들고 찌그러져 시커먼 뇌가 있다. 그것은 뇌 교육에서 파워 브레인과 다크 브레인이라고 이야기한다. 하지만 뇌는 언제든지 본래의 건강한 모습을 되찾을 수 있고 건강한 뇌를 가질 때 그 사람은 누구보다 매력적인 사람이 된다. 자신감이 넘치고 자신이 하는 일에 열정이 있는 사람, 꿈이 명확하고 그 꿈이 나만을 위한 것이 아니라 세상을 위한 것인 사람, 일과 만남 속에 행복과 기쁨을 창조하는 사람은 어디서나 인기가 있고 매력적인 사람이다. 그런 사람이 바로 성공하는 사람이고 뇌가 건강하게 빛나는 사람이다. 성공하고 싶다면, 사랑받고 싶다면 그럼 관상을 바꾸어야 하고 이것이 우리의 뇌를 원래 완전한 상태로 돌려놓는 일이다. 얼굴에서 나오는 정보와 신호는 거의 무한대에 가깝다. 1980년대 후반 미 매사추세츠 공대 미디어 연구소는 독립적으로 변화하는 부위를 중심으로 얼굴을 약 100개의 조각으로 분류했다. 각 부분은 다시 약 100개의 다양한 변화를 일으킨다. 100제곱만큼의 다양한 얼굴 표정을 지어낼 수 있다는 뜻이다. 얼굴 인식을 위한 뇌의 장치는 정교. 하지만 그 정확도는 그리 높지 않다. 상대 얼굴을 처음 봤을 때와 다른 포즈를 취하면 얼굴 인식의 정확도는 90%로 낮아진다. 얼굴 표정이 달라지면 76%로 떨어진다. 다른 포즈와 다른 표정을 함께 지으면 60%로 더 떨어지고 수염이나 가발을 붙이면 우연의 확률에 가까운 50% 정도만 얼굴을 기억해낸다. 인간의 뇌는 성별, 나이, 얼굴 모양, 머리카락에 대한 정보만큼은 거의 확실히 분간해낸다. 하지만 그 이외의 정보에 대해선 그 정확도가 크게 떨어진다. 인간의 뇌는 눈, 코, 입의 개별 특성이 아니라 그것들이 배열된 패턴을 기억하기 때문이다. 한 연세대 교수 사학자는 지적했다. 얼굴을 통해 타자의 사회적 정체성을 인식하려는 관상학적 관음의 욕망은 차별과 박해의 정당성을 확보해가는 마음속의 정형화 작업이다. 타인을 주시한다는 것은 사회적 관계 속에 상당한 긴장이 내재되어 있음을 나타낸다. 자신의 과실과 상관없이 누군가에 의해
피해를 입을지 모른다는 불안이 평배한 것이다. 이런 불안과 긴장은 누군가에게 책임을 돌리는 것이 자연스러운 일이 되도록 한다고 분석했다. 현대에 이르러 누군가의 얼굴을 본다는 것은 이제 자신을 방어하는 동시에 누군가를 공격하는 무기가 됐다. 18세기 관상학자 카스퍼 라바터는 인간의 본성은 얼굴에 나타나므로 범죄자를 구별할 때 관상학을 사용하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주장했다. 관상학과 범죄학을 결부하는 발상은 이후 엄청난 사회적인 문제를 일으킨 우생학으로 이어져 인종차별과 인종학살로 이어진다. 관상이 통계적으로 유의미하다면 범죄 초동수사 시 참고 자료로 사용하거나 면접으로 사람을 거를 때 관상을 써먹을 것이다. 하지만 관상으로 유의미한 결과를 추출해낼 수 있다고 생각하고 실제로 사용하는 곳은 없다. 관상이 과학이라면 정신과 진료에도 사용할 수 있고 대통령 선거에서 성향 분석 목적으로 사용할 수 있을 것이다. 폴리그래퍼 거짓말 탐지기조차 71.4에서 82.3%의 정확도를 보이는데 자칭 90% 이상의 정확도를 보이는 관상은 왜 수사 목적으로 활용이 안 되는가? 인터넷에서 말하는 관상이라는 것이 위와 같이 어떠한 규칙에 의해 정립된 전복 확인 관상학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그냥 자기가 얼굴을 보고 느낀 느낌을 관상으로 포장하기 때문인 것도 있다. 또한 관상학적으로 볼 때 상당히 좋은 관상을 가진 범죄자에 대해서도 관상 운운하는 네티즌도 꽤 있다. 대표적으로 이희진, 범죄자나 무리를 일으킨 사람이라는 것을 알고 보니 당연히 선입견에 의해 안 좋은 인상을 받는 것이다. 이러니 나중에 무고로 밝혀졌거나 갱생하면 관상 얘기했던 사람들은 싹 사라져 있다. 간단히 말해 관상이 과학이라는 주장은 반지성주의의 예시일 뿐이다. 관상은 과학이라는 이들의 주장대로면 불운한 사고로 안면을 다치면 운명, 사고방식이 바로 뒤틀린다는 것을 주장하는 꼴이며 작은 화상이라도 얼굴에 생기면 범죄를 저지를 가능성이 증가하고 여름철에 조금 태닝하면 또 운명이 바뀐다. 부자가 되고 싶다면 일을 할 게 아니라 당장 이재용, 이부진의 사진이라도 인쇄해서 성형외과에 달려가면 될 것이다. 얼굴은 얼이 드나드는 굴이라는 뜻이다. 요즘 이 굴을 고치겠다는 이들이 아주 많다. 눈, 코, 입의 모양을 바꿔서 더 보기 좋은 얼굴을 만들 수 있다면 그도 무작정 말릴 일만은 아니다. 관상이 운명을 담고 있다면 성형으로 운명적인 기운을 바꿀 수도 있지 않겠나. 그러나 얼을 챙겨야 굴도 더욱 빛이 난다. 성형수술을 한다고 해서 누구나 잘생긴 얼굴이 될 수는 없지만 얼을 살리면 생김새와 상관없이 누구나 환한 얼굴이 될 수 있다. 행복의 열쇠가 숨어있는 우리말의 비밀 이승헌. 이 책에는 운명을 좌우하는 결정적인 힘은 관상이 아니라 얼에서 나온다고 한다. 그렇다면 얼이란 무엇일까? 얼빠진 놈, 얼빠진 나라 등 주위에서 많이 쓰는 단어다.
얼은 한자 말인 정신과 되게 같은 뜻으로 쓰이고 있다. 하지만 얼과 정신의 뜻이 완전히 똑같지는 않다. 얼은 정신 중에서도 가장 핵심을 이루는 의식의 본질을 의미한다. 정신은 우리의 생각, 정서, 감정 같은 온갖 종류의 의식을 포괄하는 데 비해 얼은 그보다 더 본질적인 생명의 뿌리에 있는 의식이다. 어리석다, 얼이 썩었다, 또는 얼이 익지 않아 어설픈 상태라는 의미가 있다. 얼이 둥절하다, 얼떨떨하다는 얼이 흔들려 정신이 없는 상태를 나타낸 말이다. 어리버리하다, 정신이 산만하여 일을 제대로 처리하지 못하는 상태. 얼치기나 얼뜨기는 얼이 좀 나가서 부족한 상태를 일컫는다. 또 얼큰하다라고 하는데 이는 매운맛이나 취기 탓에 정신이 얼얼한 상태를 뜻한다. 얼싸안다는 말은 듣기만 해도 가슴이 따뜻해지는 느낌이 들지 않는가? 이는 사람과 사람의 몸을 안는 것뿐만 아니라 상대방의 마음까지 진심으로 감싸 안는 표현이다. 얼을 잘 가꾸고 얼을 살리면 생김새를 떠나 모두가 환한 얼굴이 될 수 있다. 우리말의 비밀을 잘 살펴보면 단어 안에 깊은 이야기들이 깃들어져 있다. 우리말 안에는 훌륭한 정신이 깃들어져 있다. 이처럼 관상, 얼굴은 과학이다 라는 말은 우리에게 얼을 찾는 사명을 일깨워주는 큰 메시지가 아닐까 한다. 관상학을 공부하는 학도로서 한 학기 동안 너무도 유익한 시간이었습니다. 관상학을 성심성의껏 지도해 주신 국제내교육종합대학교 박재범 관상학 교수님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